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국민라디오 정오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이 현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국회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실리 유연카드로 후반기 정상 외교전에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12시) 정오뉴스 정치 부분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이 오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정치권 인사 및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추도식은 오전 10시 국립현충원 내 현충관에서 추모위원장인 정의와 국회의장의 추도사를 시작으로 김 전 대통령의 육성 영상 상영, 종교행사, 유족대표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김 전 대통령 묘역으로 이동해 헌화, 분향할 예정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날 선거법 심사소위는 그동안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는 바람에 지난달 28일 이후 약 20일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집중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그동안 300명인 현행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보였으나 새누리당의 의원 정수 유지 방침에 맞서 증원 필요성을 제기해온 새정치연합이 최근 의원총회에서 300명 유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됐습니다.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 0.18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를 앞두고 속도감 있는 외교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적극적인 외교 기조를 토대로 박 대통령의 외교 레거시 만들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악화된 남북관계와 경색된 한일관계의 판을 흔들어 미래지향적인 틀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리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으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8일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만약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단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으나 그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공단에서 충분히 취업 전형 제도를 바꿔야 할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을 공단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면서 저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 군이 최근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도 확성기를 틀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확성기는 맞대응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성능 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18일 북한군 확성기는 성능이 약해 우리 군 진영에 잘 들리지도 않는다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힘들고 멀리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약하게 들리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이 최근 북한군의 확성기 방송 재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정확한 재개 시점을 규명하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북한군은 우리 군이 지난 10일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후 수일 정도 지나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부분 뉴스입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에 나섰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실업난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는 어렵겠지만 고용 빙하기를 녹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LG, SK에 이어 현대차그룹에 이르기까지 주요 그룹들은 최근 최대 8만여 명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및 신규 채용을 계획했습니다. 이들 일자리는 정규직을 포함해 인턴까지 채용 형태가 다양하지만 대기업들이 이처럼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밝힌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차량 덩치가 커졌는데 주차구획 공간은 넓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발표한 주차장 사고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주의하게 차량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의 옆면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연구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현대해상이 접수한 자동차 보험 주차장 사고 94만 3,329건과 대형마트, 대형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625대를 조사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문콕으로 보험 처리된 사고는 2010년 230건에서 2014년 455건으로 5년 사이에 97.8% 증가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아 경기 회복 불씨가 꺼질 수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외 상황에 대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의 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수출 여건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민간업체의 관리를 위탁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됐던 저소득층용 영구임대 아파트를 현행대로 계속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아 관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태 당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주거 공간인 영구임대 아파트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 통계와 함께 오랫동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소득 분배 통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의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통계청의 가계소득 산출에 국세청이 보유한 이자 배당 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받는 이자 배당 소득이 정부 가계소득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던 중국은 목표치인 7% 성장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걱정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주가 폭락, 위안화 절하 등을 계기로 공포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당국과 경제 주체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부분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세월호 실종자 9명을 남긴 채 수색 작업을 종료한 지 281일 만인 19일 오후 세월호 인양을 위한 수중조사가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 계약을 체결한 중국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은 1만 톤급 바지선과 450톤급 예인선을 맹골수도 세월호 침몰 지역에 가져와 해상기지를 구축하고 정조기인 오후 2시께 잠수사들을 처음으로 수중에 투입합니다. 해수부는 첫 수중조사 현장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작업 상황을 점검합니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평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제주도교육청과 울산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에 대한 현장 방문평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평가는 오는 28일까지 17개 교육청을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해 진행됩니다. 평가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등의 외부 전문가 10명 정도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55%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59건으로 2010년 167건과 비교해 55.1% 증가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3명에서 2014년 4명으로 부상자는 281명에서 460명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화요일인 1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남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내륙, 강원 영서 남부가 5에서 20mm고 강원도 영동은 5mm 내외입니다. 강원도 영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서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충북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동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은 피파를 축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팬들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피파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한 뒤 인터뷰에서 피파 조직을 개혁해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피파 조직이 부패한 것은 제프 블라터 회장의 1인 통치, 원맨쇼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시스템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박인비와 천재 소녀 브룩 캔더스가 샷 대결을 펼칩니다. 이들은 오는 21일 캐나다 밴쿠버의 밴쿠버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 오픈에 출전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박인비가 앞서고 있습니다. 박인비는 지난 3일 브리티시 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LPGA 메이저 대회 5개 중 4개를 석권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